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제 손을 잡아주던 남편.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낯선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놈이 왜 내 이름을 쓰고 있어?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단 한 번도 몰랐다는 것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저 박영숙, 65살입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합니다. 문상객이 많지 않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친구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딸, 그리고 동네 이웃 몇 분뿐입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 김진석이 웃고 있습니다. 다정한 미소, 따뜻한 눈빛. 73세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35년. 제 인생의 절반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딸 수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줍니다. 38살. 엄마를 닮아 강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1991년 봄, 비 오는 날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30살 노처녀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결혼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폭우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물 좀 주세요. 식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주고 상처를 소독해줬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죠. 상처가 심한데요. 안 돼요. 병원 가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다치셨는데. 제발. 그냥 하룻밤만 쉬게 해주세요.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줬습니다. 남자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갈 곳 있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시겠어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요. 사람 손이 필요했어요. 정말. 정말요? 네. 방도 하나 있어요. 2층에. 거기서 지내세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김진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자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네. 저. 좋아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남자가 좋았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과거는 안 물어볼게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남자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잘 해드릴게요. 1991년 6월 15일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 쪽 하객은 1명도 없었습니다. 친척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예요. 그래요? 외로웠겠네요. 이제는 안 외로워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진짜 잘할게. 평생 당신만 볼게. 나도 여보.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딸바보가 됐습니다.
아빠 놀아줘. 그래, 우리 공주님. 뭐하고 놀까? 그네. 좋아, 그네 태워줄게. 공원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는 남편. 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식당도 잘 됐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배워서 주방을 맡았습니다.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3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수진이가 기다려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 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영수가, 여보, 깨어났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이제 나을 거예요. 아니, 말 못한 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쉬어요. 영수가,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삐 하는 소리. 환자분 심정지입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 시각 11시 37분. 그렇게 남편이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을 봅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장례식 둘째 날 오후입니다. 문상객들이 듬성듬성 찾아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수진이 친구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드세요. 음식을 권하고 인사를 받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오후 3시쯤 한 노인이 들어옵니다. 남루한 차림입니다. 낡은 점퍼, 해진 바지, 더러운 운동화. 7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갑니다. 다른 조문이 비켜 노숙자 같은 냄새가 납니다. 노인이 영정사진 앞에 섭니다. 한참을 봅니다. 1분, 2분, 3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인이 코웃음을 칩니다. 크크크. 웃음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립니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봅니다. 이놈이 왜 여기 있어? 왜 내 이름을 쓰고 있어? 노인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모두에게 들립니다. 제가 황급히 다가갑니다. 실례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이 저를 봅니다. 날카롭고 원망 어린 눈빛입니다. 당신이 유족이요? 이 사기꾼의 아내. 네. 사기꾼이라니요? 이놈이 내 인생을 망쳤소. 노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입니다. 어머니, 저 양반 미친 사람 같아요. 수진이가 다가와 노인을 밀어냅니다.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이에요. 사기꾼. 도둑. 내 인생 돌려내. 노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장례식장 직원 2명이 달려와 노인을 붙잡습니다. 어르신 나가셔야겠습니다. 조용히 나가시죠. 나라고. 저 사기꾼이 내 이름을 훔쳐갔다고. 경찰 부를까요?
크크. 좋아. 경찰 불러봐. 나도 할 말 많아. 하지만 노인은 끌려나갑니다. 문 밖까지 계속 소리칩니다. 알게 될 거야.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노인이 완전히 나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네요. 제가 조문객들에게 사과합니다. 괜찮아요. 요즘 정신 이상한 노인들 많잖아요. 그래도 장례식장까지 와서 저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내 이름을 훔쳐갔다고? 무슨 뜻이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뭔가를 들고 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뭔데? 아까 그 노인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바닥에 있었어요. 신분증입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로 된 옛날 것입니다. 받아서 봅니다. 이름 김진석. 생년월일 1953년 4월 15일.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름이. 아빠랑 똑같아요. 수진이 말합니다. 생일도 똑같아요. 4월 15일. 어떻게 이럴 수가. 동명이인이겠지. 흔한 이름이잖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진을 봅니다. 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남편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동명이인인가? 하지만 찝찝합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내 이름을 훔쳐갔다. 저녁이 됩니다. 수진이가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엄마는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 같이 있을게. 아니에요. 엄마 얼굴 안 좋아요. 쉬셔야 해요.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이 없는 집. 노인의 신분증을 다시 꺼내 봅니다. 남편 사진과 비교해 봅니다. 남편 사진도 꺼냅니다. 결혼 때 찍은 사진. 젊은 시절 남편. 비교합니다. 노인 신분증 사진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정말 우연인가? 단순히 이름과 생일이 같은 거?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름, 생년월일, 심지어 생일까지 완전히 똑같은 사람. 너무 우연치고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새 뒤척입니다. 다음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집에 모셨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며칠 있다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집에 가봐. 남편이랑 애들이 기다리잖아. 하지만 엄마 혼자. 괜찮다니까. 가봐. 수진이를 돌려보냅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미뤄왔던 일입니다. 옷장을 엽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들. 만져봅니다. 남편 냄새가 납니다. 서랍을 엽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이 정돈돼 있습니다. 남편은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볼펜, 수첩, 안경, 시계.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옛날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년 시절 사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네. 한 장도 없어. 앨범을 찾아봅니다. 거실 장롱 위에 있습니다. 두툼한 앨범 3권. 꺼내서 펼쳐봅니다. 첫 번째 앨범.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합니다. 1991년 6월 15일. 저와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혼여행.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다음 페이지. 임신했을 때. 배가 볼록한 제 모습. 두 번째 앨범. 딸이 태어났을 때.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세 번째 앨범. 딸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딸의 결혼식. 손주 사진. 모든 사진이 1991년 6월 이후입니다. 그 이전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왜 없지? 창고를 뒤집니다. 박스를 하나씩 열어봅니다. 옛날 물건들이 나옵니다. 식당에서 쓰던 그릇, 낡은 가전제품, 딸의 교과서. 하지만 역시 1991년 이전 물건은 없습니다. 남편의 학창시절 교과서, 군대 시절 사진, 청년 시절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199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 과거를 하나도 몰랐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 유품을 정리합니다. 창고 구석에 낡은 낚시 가방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끔 쓰던 가방입니다. 낚시를 즐기지는 않았지만 이 가방만은 아꼈습니다. 여보, 이 가방 버려요. 너무 낡았어요. 안 돼요.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왜요? 낚시도 안 가잖아요. 그냥 추억이 있어서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열어봅니다. 낚시 도구들이 있습니다. 낚싯대, 릴, 미끼통. 하나씩 꺼냅니다. 먼지가 수북합니다. 오래 안 쓴 것들입니다. 가방 바닥을 만져봅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집니다. 안감을 뜯어봅니다. 작은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어봅니다. 신분증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종이로 된 옛날 주민등록증입니다. 사진을 봅니다. 남편 얼굴입니다. 젊은 시절.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이름을 봅니다. 강태주. 심장이 멎습니다. 강태주? 김진석이 아니라 강태주. 생년월일을 봅니다. 1951년 8월 3일. 남편 생일은 1953년 4월 15일입니다. 다릅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립니다.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다시 줍습니다. 뒷면을 봅니다.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발급일자 1989년 3월 15일. 이건 남편 사진인데 이름이 다르고 생일도 다르고. 봉투를 더 뒤집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 누렇게 바랜 종이.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대형 횡령 사건, 증인 실종. 가가건설 공금 10억 원 횡령 의혹. 내부 고발자 강태주 씨 행방불명. 날짜는 1991년 3월 22일입니다. 흐릿한 사진이 있습니다. 30대 남성. 남편과 닮았습니다. 강태주 씨 당시 39세 실종 5일째 경찰 수사 중. 기사를 읽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립니다. 가가건설 경리부 과장 강태주 씨가 회사 횡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뒤 실종됐다. 강 씨는 10억 원대 횡령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고발 3일 후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행방불명됐다. 경찰은 강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과 도주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더 있습니다. 다른 신문 스크랩. 강태주 씨 집 화재, 신원불명 시신 발견. 1991년 3월 18일 발생한 용산구 아파트 화재에서 신원불명의 시신 일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된 강태주 씨로 추정하고 있으나 시신 손상이 심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 스크랩. 화재 시신 강태주 아님 판명. 수사 미궁. DNA 대조 결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강태주 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강태주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사건은 미제로 남을 전망이다. 숨이 막힙니다. 주저앉습니다. 남편이 강태주였다는 거야?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셉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남편은 누구였을까? 강태주? 김진석? 장례식에 나타난 그 노인. 그도 김진석이라고 했습니다. 찾아야 해. 그 노인을 다시 만나야 해. 장례식장에 전화합니다. 혹시 사흘 전에 소란 피운 노인 아세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연락처는 없는데 CCTV는 있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노인이 나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방향을 확인합니다. 며칠을 찾아다닙니다. 장례식장 근처 쪽방촌,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일주일 후 시장 근처에서 노인을 발견합니다. 저기요. 노인이 돌아봅니다. 저를 알아봅니다. 당신. 그때 그 여자. 사기꾼의 아내. 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제발요. 뭘 이야기해? 더 이상 할 말 없소. 제 남편에 대해.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노인이 비웃습니다. 크크. 이제야 궁금해진 거요? 35년 만에. 제발 말씀해 주세요. 밥 사드릴게요. 노인의 표정이 바뀝니다. 밥. 네. 드시고 싶은 거 뭐든지요. 노인이 저를 데리고 갑니다. 낡은 국밥집으로. 국밥 2개요. 주문합니다. 국밥이 나옵니다. 노인이 허겁지겁 먹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 같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엽니다. 35년 전 말이요. 1991년 4월. 나는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었소. 아내가 죽고 사업 망하고 집 날아가고 인생이 끝난 줄 알았소. 어느 날 밤이었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한 남자가 나한테 다가왔소. 그게 젊은 남자였소. 30대 후반쯤. 얼굴에 상처투성이었소. 옷은 찢어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었소. 노인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 남자가 말했소. 신분증을 빌려달라. 돈을 주겠다고. 나는 술에 취해 있었소. 돈이 필요했소. 50만 원을 준다고 했소. 당시 큰 돈이었소. 그래서요. 신분증을 줬소. 내 주민등록증을. 그리고 돈을 받았소. 그 남자가 말했소. 일주일만 빌리겠다. 꼭 돌려주겠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소. 나는 신분증 없이 살았소. 일자리도 못 구하고 병원도 못 가고 은행도 못 가고. 혹시 그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영정사진에서 봤소. 늙었지만 틀림없소. 그 남자가 맞소.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5년 동안 내 이름으로 살았소. 나는 유령으로 살았소.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켭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1991년 횡령 사건. 강태주. 가가건설.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35년 전 사건이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클릭해서 읽습니다. 대형 건설사 공금 횡령 의혹, 정치권까지 번져. 1991년 3월 가가건설에서 10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이 터졌다. 내부 고발자는 경리부 과장 강태주 당시 39세. 강 씨는 회사 고위층과 정치인이 연루된 횡령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 기사. 강태주 고발 3일 후 실종. 보복 의혹.
강태주 씨가 고발 3일 후인 3월 18일 실종됐다. 같은 날 강 씨의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신원불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회사 측의 보복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더 찾습니다. 횡령 사건 피의자 박철민 부사장 혐의 없음. 강태주 씨가 지목한 가가건설 박철민 부사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 씨가 확보했다는 횡령 증거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태주 수사, 미제 사건으로 종결. 강태주 씨 실종 사건은 결정적 단서 부족으로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증거 자료가 없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을 확대해 봅니다. 흐릿하지만 남편과 닮았습니다. 아니, 남편입니다. 그럼 남편은 도망친 거야? 왜? 위험했으니까. 더 검색합니다. 당시 관련자들. 박철민 전 부사장, 현재 나나그룹 회장. 1991년 횡령 의혹을 받았던 박철민 씨는 현재 대기업 나나그룹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치인 김아무개, 현역 국회의원. 당시 연루 의혹을 받았던 김아무개 씨는 현재 사선 국회의원이다. 그들은 성공했어. 그리고 남편은 숨어 살았어. 1991년 봄을 다시 떠올립니다. 더 자세히.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4월 말쯤. 폭우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심한 멍도 들어 있었습니다.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물 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병원 가셔야죠. 상처가 심한데요. 안 돼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왜요? 이렇게 다치셨는데. 제발. 그냥. 하룻밤만 쉬게 해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남자가 울었습니다. 어른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쉬세요. 다음 날 아침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김진석이요.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요. 가족은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일을 도왔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끔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남자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왜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요. 뉴스는 횡령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립니다. 밤 10시입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이상합니다. 이 시간에 택배가 올 리 없습니다. 택배 안 시켰는데요. 아니에요. 분명 여기로 됐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문을 조금 엽니다. 체인을 걸어둔 채로. 무슨 택배? 남자가 갑자기 문을 밉니다. 체인이 끊어집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문을 닫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하면 다치지 않아. 누구예요? 나가요. 앉아. 남자가 저를 소파에 앉힙니다.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당신 남편 강태주 맞지? 심장이 멎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아. 제 남편은 김진석이에요. 거짓말. 진짜 김진석은 1991년에 죽었어. 교통사고로. 당신 남편은 강태주야. 35년 전 회사 돈 훔쳐 달아난 놈. 훔쳐 달아났다고요? 아니에요. 남편은 조용히 해. 남자가 소리칩니다. 나는 간단한 것만 원해. 강태주가 숨긴 물건. 그거 내놔. 무슨 물건이요? 증거야. 35년 전 횡령 사건 증거. USB나 서류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강태주는 조심스러운 놈이었으니까. 정말 몰라요. 남자가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책장을 뒤집습니다. 찾을 때까지 안 갈 거야. 나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가 핸드폰 사진을 보여줍니다. 딸 수진이 사진입니다. 딸이 회사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불러봐. 그럼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얼어붙습니다. 딸.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럼 협조해.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찾아내. 남자가 나갑니다. 혼자 남아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다음 날 남편의 수첩을 다시 자세히 봅니다. 대부분은 식당 일, 장보기 목록, 간단한 메모들입니다. 그런데 뒷페이지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일이면 삼사리. 달력을 확인합니다. 매년 4월 15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4월 15일. 김진석 생일. 여기가 어디지? 차를 몰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양평까지 2시간 30분.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시골길로 접어듭니다. 주소를 찾아갑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산 밑에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산 아래에 작은 묘지가 있습니다. 무덤 대여섯 개가 보입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갑니다. 무덤 앞에 섭니다. 첫 번째 무덤. 김진석. 1953년 4월 15일부터 1991년 3월 18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진짜 김진석입니다. 1991년 3월 18일에 죽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한 달 전입니다. 옆에 무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영희. 1955년 2월 3일부터 1991년 3월 18일까지. 같은 날 죽었습니다. 부부인 것 같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만집니다. 남편은 이 사람 이름을 빌렸구나.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장을 찾습니다. 이장님, 저기 산에 있는 김진석 씨 무덤 아세요? 아, 김진석 씨? 알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요. 91년 3월이었나? 부부가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젊은 나이에 안 됐죠. 아직 30도 안 됐을 텐데. 자식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년? 3년? 친척은요? 친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장례 치러줬죠. 감사합니다. 차로 돌아옵니다. 핸들을 잡고 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져. 진짜 김진석은 죽었고 남편은 그 신분을 가져갔어.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정리합니다. 신문 스크랩, 인터넷 기사, 노인의 증언, 무덤의 날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1991년 3월 15일 강태주 횡령 사건 고발. 1991년 3월 18일 강태주 집 화재, 실종.
1991년 3월 18일 김진석 부부 교통사고 사망. 1991년 4월 초 노숙자에게서 김진석 신분증 구입. 1991년 4월 말 제 식당에 나타남. 남편은 강태주였어. 횡령범이 아니라 고발자였어. 더 검색합니다. 당시 기사를 샅샅이 뒤집니다. 강태주, 정직한 회계사로 유명. 동료들 부정을 못 참는 성격이었다. 10억 원 횡령 증거 확보했다고 주장. USB에 회계장부 녹취록 담겨 있다고. 고발 후 회사 측에서 압박. 퇴근길 괴한에게 습격당해. 경찰 신고했으나 증거 불충분. 집까지 미행당하기 시작. 고발 3일 후 집 화재. 강태주 실종, 사망 추정. 하지만 시신 DNA 불일치. 강태주 행방 오리무중. 횡령 사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박철민 부사장 석방. 사건 미제로 종결. 그들이 남편을 죽이려 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날짜를 다시 맞춰봅니다. 1991년 3월 18일. 화재가 났습니다. 강태주 집에서. 같은 날. 김진석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추측을 해봅니다. 강태주는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면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김진석 부부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강태주는 김진석의 시신을 자기 집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구나. 신분증은 나중에 구했습니다. 노숙자에게서. 진짜 김진석은 죽었지만 신분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김진석이 됐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은 범죄자가 아니었어. 정의를 위해 싸웠어. 그리고 그 대가로 인생을 잃었어. 그렇다면 왜 저를 만났을까요? 저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저 숨기 위한 위장이었을까요?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결혼 첫날 밤. 영숙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받아줘서. 과거를 묻지 않아줘서.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잘할게요. 당신만 볼게요. 나도요, 여보. 남편이 울었습니다. 어른 남자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이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신이 좋은 사람이면 돼요. 딸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갓 태어난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가. 응. 고마워. 가족을 만들어줘서.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가족이 없었어. 오래전부터. 이제 있잖아. 나랑 수진이. 남편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킬게. 이 아이를 지킬게. 당신도 지킬게. 평생. 명절 때마다. 여보, 친척들은 안 와요?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친구는요? 친구도 없어요. 외롭겠네요. 아니에요. 당신과 수진이가 있잖아요. 35년 동안 한 번도 친척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딸만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 외로웠던 거야. 진짜로 가족이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습니다. 3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름, 나이, 과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사랑도 거짓이었을까요? 매일 아침 타주던 커피. 영수가 커피 여기 있어. 고마워, 여보.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 맞지? 맞아. 잘 알고 있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연하지.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길을 걸을 때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손 잡아요. 응. 당신 손 따뜻해. 당신 손은 차가워. 그래서 꼭 잡아야 해. 웃어주던 미소.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줬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 안 됐어. 속상해. 괜찮아. 내일 잘 될 거야. 그래도 내가 있잖아. 같이 이겨내자. 다 연기였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창고를 다시 뒤집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낚시 가방을 다시 확인합니다. 구석구석 안감까지. 안감을 만져봅니다. 뭔가 더 있습니다. 찢어봅니다. 작은 열쇠가 나옵니다. 은행 금고 열쇠 같습니다.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472. 이게 뭐지? 어디 금고? 다음 날 은행들을 돌아다닙니다. 주요 은행 지점마다 가서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은행에서 찾았습니다. 집 근처 작은 지점. 472번 금고요? 네,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남편 사망 진단서도 보여줍니다. 금고를 엽니다.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열어봅니다. USB가 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도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그리고 편지 한 장.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남편 필체입니다. 익숙한 글씨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를 꺼냅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35년 동안 거짓말했어. 내 진짜 이름은 강태주야. 김진석이 아니야. 생일도 거짓말이야. 나는 1951년 8월 3일생이야. 1991년 나는 회사 비리를 고발했어. 10억 원 횡령 사건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날 죽이려 했어. 집에 불을 질렀어. 나는 도망쳤어. 살기 위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렸어. 김진석.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 처음엔 그냥 숨기 위해서였어.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만 당신을 알수록 사랑하게 됐어. 당신은 나를 받아줬어. 과거를 묻지 않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했어. 이제 진짜 김진석으로 살자. 과거를 묻고 진짜 남편이 되자. 35년 동안 행복했어. 진심이었어. 당신과 수진이가 내 전부였어. 하지만 비겁했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 35년 전 그 사건의 증거. 내가 죽으면 세상에 알려줘. 진실을 밝혀줘. 그리고 내 명예를 회복시켜줘. 영수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사랑해. 신부는 가짜였지만 마음은 진짜였어. 35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어. 단 하루도 거짓말한 적 없어.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당신의 남편 강태주. 눈물이 쏟아집니다. 편지를 꽉 쥡니다. 녹음기를 켭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립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영수가. 이 말을 직접 할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 35년 동안 당신과 산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신부는 가짜였지만 마음은 진짜였어. 당신을 사랑한 건 진짜였어. 수진이를 사랑한 것도, 우리 가족을 지키려 한 것도 모두 진짜였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말 사랑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울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줘.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날 용서해줘. 녹음이 끝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았어? USB 찾았지? 얼굴에 다 써 있어. 못 찾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디 갔다 왔어? 은행. 남자가 다가옵니다. 제 팔을 잡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USB 내놔. 안 그러면 딸한테 전화한다. 지금 딸이 회사 퇴근하는 시간이지? 주차장 가는 길에 사고 날 수도 있어.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딸 수진이입니다. 엄마, 누구예요, 이 사람? 남자가 당황합니다. 저를 놓습니다. 수진아, 엄마 괜찮으세요? 남자가 문 쪽으로 갑니다. 기억해. 경찰 부르면 후회할 거야. 남자가 달아납니다. 수진이 저를 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서워요. 수진아. 네, 엄마. 아빠 얘기 좀 해줄게. 다 얘기해줄게.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빠의 진짜 이름, 과거, 사건, 이유. 수진이 울먹입니다.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응. 그래서 도망쳐야 했어. 우리를 지키려고 숨어 산 거예요? 그래. 수진이 웁니다. 엄마, 아빠 명예 찾아줘야죠. 꼭요? 그래. 그래야지.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확인합니다. 파일들이 나옵니다. 수십 개. 스캔한 문서들. 회계장부. 비자금 계좌번호. 뇌물 증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대화 녹음.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요? 국회의원 김아무개에게. 조용히 처리해. 금액이 2억인데요. 괜찮아. 그만한 가치가 있어. 사진도 있습니다. 돈거래 장면. 봉투 전달 장면. 35년 전 증거입니다.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일도 있습니다. 2020년 추가 조사. 2021년 추가 조사. 2022년 추가 조사. 남편이 계속 조사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박철민. 현재 나나그룹 회장. 부정 축제 내역. 탈세 증거. 정치 로비 내역. 김아무개 국회의원. 뇌물수수 증거.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35년 치가. 남편. 준비하고 있었구나. 복수를. 마지막 파일을 엽니다. 영숙에게 사용법.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해줘. 검찰에도 제출해줘. 내 명예를 찾아줘. 그리고 그들을 벌해줘. 사랑해, 영숙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입니다. 저는 단상에 섭니다. 수진이가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김진석의 아내 박영숙입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제 남편의 진짜 이름은 강태주입니다. 장래가 술렁입니다. 35년 전 1991년 3월 남편은 대형 횡령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가가건설의 10억 원 횡령 사건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김진석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USB를 보여줍니다. 35년 전 횡령 증거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부정 증거도 있습니다. 누구의 부정입니까? 나나그룹 박철민 회장과 김아무개 국회의원입니다. 장내가 폭발합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강태주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입니다. 35년 숨어 산 고발자의 진실. 강태주 죽어서 명예 되찾다. 나나그룹 회장 국회의원 긴급 소환. 일주일 후 박철민과 김아무개가 구속됩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철민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아무개는 징역 8년. 남편 강태주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고발자 강태주 35년 만에 결백 입증. 정의를 위해 인생 바친 무명의 영웅.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이름.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고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 무덤을 찾아갑니다. 비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진석을 지우고 새로 새겼습니다. 강태주. 1951년 8월 3일부터 2024년 11월 15일. 정의를 위해 살다 간 사람.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비석 앞에 섭니다. 꽃을 놓습니다. 절을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이름 찾았어요. 김진석 아니라 강태주로. 3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미안했죠? 가짜 이름으로 살아서. 하지만 여보, 당신은 진짜 남편이었어요. 진짜 아빠였어요. 사랑해요, 강태주.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남편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거실 소파. 남편이 앉던 자리. 움푹 파여 있습니다. 부엌 식탁. 함께 밥 먹던 곳. 남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안방 침대. 35년을 함께 잔 곳. 남편 베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남편 옷장을 엽니다. 옷들을 만져봅니다. 남편 냄새가 납니다. 책상을 엽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이 있습니다. 들어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앨범을 펼칩니다. 결혼사진. 웃고 있는 우리. 행복해 보입니다.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바다. 손잡고 걷는 우리. 딸 돌잔치. 딸을 아는 남편. 웃고 있습니다. 수진이 결혼식. 딸과 함께 입장하는 남편.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손주 사진. 손주를 아는 남편. 행복해 보입니다. 모든 순간이 진짜였습니다. 신분은 가짜였을지 몰라도, 이름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이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 제 손을 잡던 따뜻함, 딸을 사랑하던 마음, 가족을 지키려던 의지, 모두 진짜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아요. 당신이 강태주든 김진석이든 상관없어요. 35년 동안 저를 사랑해준 남편이니까요. 신분은 가짜였지만 사랑은 진짜였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